예, 2017년 3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번부터 보시면요. 21번. 전력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그랬는데요. 전력 콘덴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우리가 진상 전류를 얻을 수 있죠. 예, 뭐 이 정도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을 보시면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역률이 낮으면 자, 22번은 여기서 보죠. 부하 역률이 낮으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 2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전교금이 증가는 합니다. 1번은 전교금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전에서는 우리 수용가의 역률을 몇 프로로 맞추길 원하냐면요. 90에서 95%를 맞춰주길 원합니다. 만약에 90% 이하가 됐다. 지상이 됐다. 점점 더 역률이 나빠지는 지상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역률이 1% 나빠질 때마다 기본요금에 플러스해서 0.2%의 요금을 더 우리한테 부과시켜 버립니다. 근데 역률이 개선되면 90에서 95%까지 역률이 개선되면 요금을 깎아주고요. 95%를 넘어가도 진상이 돼도 진상 1%가 되면 1%에 대해서 기본요금 플러스 0.2%의 기본요금을 더 내게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아니 90에서 95% 역률은 100%로 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95% 이상이 됐는데 야간 경보가 됐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죠. 야간 부하가 다 떨어져 나왔어. 근데 콘덴서는 개통에 투입이 되어 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콘덴서를 개통에 투입했다. 어떤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C를 개통에 이렇게 공급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충전 전류가 흐르면서 수전단의 전압이 높아지는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률을 90에서 95%를 유지하기 바라고요. 예, 어찌됐든 역률이 나빠지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더라. 1번 맞고요. 3번 보시면 전력 손실이 증가를 하느냐? 예, 전력 손실이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력 손실을 뭐 예를 들어서 PL이라고 한다면 PL은 I자승 R이제겠죠? 예. 파워로스는 I자승 R로가 표현되고요. I라는 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고요. 여기에 자승의 R이 될 겁니다. 이걸 더 풀어보면 V의 자승, 코사인 자승, P의 자승이 되죠.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 자승의 R이 남게 되는데 고로 PL이라는 놈은 뭐예요?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역률이 나빠지면 얘는 당연히 커지는 거고 전력 손실이 역률이 좋아지면 전력 손실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은 선로의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예, 역률이 나빠지면 전압 강화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률이 나빠지면 전압 강화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로의 전압 강화를 만드는 놈은 임스턴스 Z의 I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I가 부하 전류가 흐르는 놈이 부하가 자꾸 지상 성분인 코사인 세타로 나빠지게 되면 전압 강화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3번을 좀 보시면 23번은 개폐기에서의 이상전압을 감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개폐기에서 이상전압이 언제 생기느냐? 개방하고 폐로 한다는 게 개폐기잖아요. 그죠? 뭐를? 선로에 어떤 스위치를 달아서 부하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런 스위치를 개방하고 폐로 할 때 뭐가 딸려 나오죠? 부하가 살려있으면 서지가 이렇게 딸려 나온단 말이야. 이 서지가 딸려 나오는 것 이것을 감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요. 뭐 답이 4번이 되겠네. 그죠? 예, 답이 4번. 저항을 달면 되겠죠. 이거 저항을 달면. 이게 왜냐면 개폐서지 이상전압이 생긴 것이 이게 다 전류의 크기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 이 전류를 차단할 목적으로 다는 게 개폐 저항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그죠? 네, 4번. 그 다음에 24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24번.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주요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배전용 변전소의 비추를 좀 치세요. 배전용 변압기.
우리 배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전소용이라고 할까요? 변전소, 한전의 변전소용은 대부분이 승합용을 사용합니다. 승합. 얘는 강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이 22에서 약 24kV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은 전압밖에 못 만들어내느냐? 얘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절연을 할 수가 없어서 20에서 24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나온 전압을 유기 기전력을 뭐 하는 거야? TR을 이용해서 22를 권선량을 늘려서 765kV가 됐든 345kV가 됐든 높은 전압을 만든 다음 멀리에 있는 변전소 거치고 또 변전소 거쳐서 765를 345로 345를 뭐 예를 들어서 254kV로 변환했고 마지막에 배전용 변전소까지 왔습니다. 배전용 변전소에 254kV가 오면 우리 배전전압이 결정되어 있는데 배전전압이 몇 볼트로 결정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22,900V를 배전전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전전압. 배전 방식은 뭐가 돼요? 22,900V에 3상 4선식 중성점 다중 접지를 사용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배전 방식은 3상 4선의 중성점 다중 접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압이 154에서 투투나이로 떨어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압이 되는 거죠. 강하시킨 겁니다. 강하시킨 변압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강압용 변압기라고 한다. 다른 말로 강압용 변압기를 최강 변압기라고도 합니다. 승합 변압기를 최승 변압기라고도 합니다. 배전 변전소에서는 당연히 전압을 낮추는 거다. 그럼 여기는 한전 변전소에는 승합용도 사용하느냐? 이렇게 765를 뭐로 떨어뜨리냐? 이것도 당연히 한전 변전소잖아요. 그죠? 22kV를 765로 승합했으니 승합용. 그 다음에 강압기도 사용하네요. 아, 강압용도 사용하는구나. 단말로 최강변압기도 사용을 하는구나. 변전소에서는. 그렇지만 배전용 변전소는 무조건 강압기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보죠. 25번. 자, 25번은 초호각, 초호환, 아킹혼, 아킹닝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철탑을 보시면 철탑에 이렇게 애자를 설치해 놓고요. 애자를 설치해 놓고 전선을 이렇게 매달아 놨을 겁니다. 전선을 매달아 놨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상전압이 쳤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상전압이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이상전압이 이렇게 가다 말고 여기에 공기절연이 이렇게 파괴될 거 아니에요. 높은 전압이 걸리면 우리 코로나 편에서 배우셨겠지만 코로나의 편에서 공기절연이 교류 21.1kV를 가면 공기절연이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센티메타만큼씩 파괴된다 그랬어요. 공기절연이 파괴돼서 도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상전압이 대지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럼 상윤접하수 60Hz도 이렇게 오다 말고 길 생겼네 그러고 같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빠질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빠질 건데 이렇게 높은 이상전압이 애자를 자꾸 때려버리면 이 애자는 전압 분담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절연이 파괴되겠죠. 얘가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아킹 링, 아킹 혼을 달아줍니다. 아킹 요건 뾰족한 건 혼이고요. 링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달아줍니다.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좀 그림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얘하고 같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얘네들 간격이 애자의 공기보다는 좀 가깝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절연 파괴가 어서 일어난다. 여기서 아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애자 쪽으로는 이상전압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아킹, 닝, 혼, 환 이런 데서 이상전압이 대지로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놨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답이 있네요. 자, 26번을 볼게요. 26번은 델타 결선된 삼상변압기를 사용한 비접지 방식의 선로가 있다. 비접지랍니다. 비접지. 이때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건전한 두 선의 대지전압은 지락전의 몇 배까지 상승하는가 그랬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셔야 돼요. 제 26번은 이렇게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접지 방식 또는 배전 방식의 변압기 결선 방식에 이런 방식이 있죠. Y결선을 하고 대지에 직접 접지한 방식. Y결선에
대지에 저항을 설치해서 접지를 한 방식. 델타 결선에 대지에 비접지하는 방식. 접지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Y 결선에 대지에 소리액터, 리액터를 붙여서 접지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 한 상에 지락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죠. 여기도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얘도 물론 지락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얘도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다고 하죠. 이런 지락고장들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가 접지점이 있으면 접지점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접지점이 없으니 얘는 C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C, 대지 정전량 C를 타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C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락고장 전류가 타고 올라가겠죠. 근데 이 중에서 지락고장 전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누구냐? 가장 크게 이 건전한 상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거냐? 얘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일선지락 전류가 3I0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항이 있는 만큼 전류 I를 상쇄해서 얘는 일선지락 전류가 직접 접지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비접지 계통에서는 접지 계통이 없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생겼는데 그 지락 전류가 대단히 작습니다. 자, 얼마로 작느냐면 제2의 루트 3 오메가 CV로 대단히 작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왜 작은 것이냐? 얘는 C는 공중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패럿 단위인 마이크로 값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분수 값이죠. 대단히 적습니다. 가장 적은 게 누구냐?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것은 이놈입니다. 소리액터 접지 계통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선 지락 전류가 영향이 아예 없다. 아예 없습니다. 다음에 전압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한 상이 지락되면 직접 접지 계통은 전위 상승이 0.75% 그러니까 0.75배까지 밖에 상승하지 않고요. 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합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이상이 지락됐으면 건전한 상은 몇 배까지 상승되냐? 루트 3배까지 상승이 되고요. 소리액터 접지 계통에서는 루트 3배 이상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전위 상승을 GPR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전위 상승 V라고 보겠습니다. 전압 상승. 전압 상승 값은 건전한 상의 전압 상승은 얘가 가장 적고요. 반대로 얘가 가장 큽니다. 전류하고 완전히 반대죠. 안정도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안정도 측면에서 보면 고장 전류가 크면 이 계통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는 얘가 가장 나쁩니다. 가장 나쁘다. 안정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놈은 누구냐?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26번은 델타 결선에서 한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 두 상의 전위 상승은 몇 배까지 되느냐? 루트 3배까지 되더라.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3-4문제를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27번을 좀 볼까요? 229, 22kV네요. 얘가 공칭 전압입니까? 아니면 성간 전압입니까? 상전압입니까? 아무 말 없이 주어지면 공칭 전압, 얘가 선간 전압이 되는 것이다. 공칭 전압 또는 선간 전압. 선간 전압이 됩니다. 선간 전압이 20kV, 60Hz. 1회선의 3상승전선에서 무브와 충전 전류를 계산하시오. 충전 전류. 이런 선로가 있습니다. 대지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당연히 발전소 측에서 전압을 인가했는데 여기 부하가 없답니다. 무부 상태. 정류장 C에 의해서 선로에 전류가 충전되는데 그 충전 전류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의해서 각 상의 전압이 충전된 것을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산해봐라.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거에 2다. 번분수로 보면 1 있는 거니까 곱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니 I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C2가 될 것이다. 이게 1km인데 1km 값에 C값이 주어졌다면 진짜 거리가 100km다 그러면 나중에 거리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기각 주파수 2파이 F에다가 C가 몇 마이크로페럿 주어졌어요? 0.5 마이크로페럿. 0.5 곱하기 얘는 암페어고라 그랬는데 얘는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면 페럿으로 바꾸면
기본 단위로 바꾸면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상전압을 넣으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성간전압, 공신전압이 주어졌다 그랬으니까 상전압으로 바꾸면 두 3분의 22,000V. 기본 단위 22,000V. 볼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곱하기 거리가 주어졌으면 거리를 곱하라 그랬습니다. 20km.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답이 4번이 나온답니다. 4번 암페어.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 우리 계정기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어 있는데 계정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선보호용 계정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그랬습니다. 모선보호용으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 자, 모선이 뭐냐? 모선. 여러분들이 모선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우리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기에서 발전한 삼상 전력을 변압을 해야 되겠죠. 왜? 얘가 22에서 24kV가 나올 거니까. 그럼 R상 거, S상 거, T상 거. 그래서 R상 거, S상 거, T상 거를 따서 변압기를 답니다. R상 거, S상 거, T상 거를 따라서 22kV를 뭐 76으로 승합했다고 할까요? R상 거, S상 거, T상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얘들이 뭐냐, 얘들이 모선이다. 버스라고 하는 모선이다. 그래야 여기 발전기가 또 병렬로 한 대 더 붙었다 그래도 모선에다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R상, S상, T상. 자,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선을 끌고 나가는데 R상, S상, T상. 송전선을 R상, S상, T상. 송전선을 R상, S상, T상. 여러 회선을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합니다. 얘를 여러 개 끌고 나갈 수 있게 요 한 것을 얘를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이 모선에 보호계정기를 적용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선로를 이렇게 끌고 가면 이 선로에 여기 앞에다가 맨 앞쪽에다가 CT를 설치했다고 하죠. CT. 변류기를 설치합니다. 얘가 뭐냐? CT. 커렌트 트랜스포머. 변류기 1차 측의 전류를 2차 측의 전류로다 변류해서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OCR 계전기. 오버커런트 딜레이 뭐 이런 것들을 동작을 시키는데 얘는 전류를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얘 전류를 얼마로 세팅해 놨냐면 예를 들어서 I는 선로의 임피던스 분의 2로다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임피던스라는 놈은 얘가 예를 들어서 100km다. 그럼 100km에 대한 임피던스로다 세팅을 해 놨겠죠? 100kΩ이라고 할게요, 여기. 100kΩ입니다. 100kΩ입니다. 1km당 1kΩ인가 봅니다. 하여튼 100kΩ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전류가 이럴 때 이때 전류가 5A라고 할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50km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I는 어떻게 되죠? 50kΩ분의 전압 2가 될 거고 전류 I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작아졌으니 당연히 커지겠죠. 아, 이거 고장이네. 그래서 50km라는 것을 고장점으로 읽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를 지가 스스로 알아낸다. 걔를 우리가 임피던스 계전기 또는 거리 계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계전기 가지고 우리가 고장을 계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답이 1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계전기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9번을 좀 보시면 카메라요. 29번. 자, 29번은 현수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현수해자 여러분들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현수해자인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완금이 있죠. 완금. 예, 설비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완금. 그 완금에 애자가 이렇게 달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애자. 또 연결해서 이렇게 달린 애자. 이렇게 연결한 애자. 그 다음에 여기 애자 끝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놨겠죠. 네, 저런 애자를 현수애자라고 하는데 이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답이 4번에 있네요.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에서 4층의 간 모양의 자기 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기를 주철제 베이스로 지지한다 그랬대. 이거는 뭐냐면 전주에 보시면 전주에 위에 이렇게 이런 애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자라 전선을 이렇게 한 가닥씩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은 직선주에 사용합니다. 직선주라는 것은 다음 전주가 저기 가서
3도 이상 꺾이지 않은 이런 전주를 3도 미만의 전주를 직선주라고 합니다. 이런 직선주는 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는 LP내자, 다른 말로 P내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P내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압력을 받는 데는 저쪽 반대쪽으로 전주가 이렇게 꺾여 나갔다 그랬을 때, 또는 이렇게 꺾여 나갔다 그랬을 때 현수회자를 또 이런 식으로 답니다. 현수회자를 달아서 전선을 이렇게 서로 콤봉을 시켜주고 여기서 전선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내장대라고 합니다. 내장전주, 내장주라고 하는데, 이런 내장주에는 현수회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4번처럼 2에서 4층의 갓으로 된 것을 우리가 P내자는 직선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고요. 30번은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고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30번은. 자, 30번은 우리가 고장이 생겼을 때 고장의 종류가, 크게는 고장의 종류가 대칭 고장이 있고요. 대칭. 비대칭 고장이 있습니다. 대칭 고장에는 다른 말로 얘를 평형고장이라고 하고요. 비대칭 고장은 다른 말로 불평형된 고장이라고 합니다. 불평형 고장. 불평형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칭된 고장에는 어떤 게 평형 고장이냐? 예를 들어서 R상, S상, T상이 있으면 얘네들이 3상이 이렇게 단락됐을 때, 3상이 다 단락됐을 때가 평형 고장입니다. 그러면 비대칭 고장, 불평형 고장은 어떤 것이냐? 3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락됐거나 두 선이 지락됐거나, 얘는 건전한데 얘는 불평이잖아요. 그죠? 예, 지락됐으니까 불평이지. 이런 경우라든가, 뭐 한 선이 단선됐다거나 두 선이 단선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평형 고장입니다. 그럼 평형 고장일 때 고장전류를 계산하면 고장전류는 Z분의 2로 다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불평형 고장일 때는 고장전류를 계산하실 때에 한 선이 지락됐다 그러면 한 선 지락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또는 두 선이 지락됐을 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전압 2가 되고요. 만약에 두 선이 단락이 됐다. 이것도 불평이죠. 두 선이 단락됐다 그러면 Z1 플러스 Z2분의 2로 다 계산을 하시고요. 3상 단락이 고장이 됐다. 이것도 불평형 고장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평형이라며요. 예. 어찌됐든 불평이 됐든 평이 됐든 3상 단락도 고장인데 그 고장 평형이다 불평이다 따질 것도 없이 얘도 어차피 Z분의 2인데 이때의 임피던스는 Z 또한 정상분 임피던스다. 우리가 회로연 시간에 계산했던 부분들도 전부 다 정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다. 예. 이렇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문제처럼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1선 지락이 됐든 2선 지락이 됐든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영상, 정상, 역상분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 단락고장이 생겼다. 두선 단락고장이 생기면 정상분과 역상분을 고려하면 되고, 3상 단락 평형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Z도 아닌 정상분 임피던스만 고려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답이 30번에 보시면 풀이에도 보시다시피 영상문이 들어가는 것은 일선 지락 고장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죠. 31번. 그림 같은 3상 송전선에서 송전선 전압은 3300V이다. 전 P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발전기로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우리 풀이를 좀 잠깐만 참고하시면 단락전류 IS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단락전류는 그냥 Z분의 2랍니다. 그죠? Z분의 2라고만 표기를 했어요. 그 Z분의 2라고 표기했을 때 단락고장은 어떤 고장을 얘기하는 거냐? 2선 단락고장이 아니더라는 거야. 3상 단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형상태 고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오느냐?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평형고장은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법, Z5음법 또는 PU법만 가지고도 얘네들은 평형고장을 해석할 수 있는데, 얘네들 비대칭으로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칭, 좌표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좌표법. 그래서 아마도 회로연 시간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I0는, I1은, I2는
V0는, V1은, V2는 얘네들을 다 구해내야지만 저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고장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삼상단락 고장전류를 구하라는 거다. 그때 임피던스는 정상분 임피던스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정상분 임피던스는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분의 2라고 표시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로에서 R 값을 찾아내 보면 R 값이 0.325옴 밖에 없네요. 그죠? 0.325옴 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자승 플러스 L 값은 어떤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2, 1.25, 1.75 다 더하니까 걔가 5가 되나 보네요. 그죠? 5의 자승분의 전압은 무슨 전압이 주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송전단 전압은 3400V다. 그게 무슨 전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간전압. 성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만들려면 루트 3으로 뭐를? 성간전압을 나눠야 되겠죠? 얼마를? 3300을. 자, 이렇게 계산하면 몇 암페어가 나옵니다. 380.27 암페어가 3번이 나오네요. 3번.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볼까요? 32번.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조속기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속기는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빨리 돌리고 늦게 돌리면 변하는 값이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자, 발전소에서 발전기의 여자를 우리 이런 거 배우셨나 혹시? 발전기가 있다. 여기에 계좌저항 RF라는 것이 있다. 계좌저항 RF를 크게 하면 계좌전류 IF가 작아지나요? 네, 작아질 거고. 계좌저항을 작게 하면 계좌전류가 커진다. 계좌의 전류가 커지면 자속 파이가 크게 나갈 것이고 어디로? 발전기의 고정자 측으로, 2차 측으로. 그러면 계좌 자속이 커지면 여기에 유기되는 유기전력 2는 K파이N에서 얘가 커질 것이고 결국 전압을 조정하려면 계좌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유효전력을 조정하려면 증기의 양, 물의 양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물의 양을 조정하거나 하는 놈들은 누구야? 조속기고요. 물의 양을 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물량. 증기량을 조정하는 게 조속기입니다. 이거 조속기를 열거나 닫았다. 많이 열거나 적게 열거나 하면 뭐예요? 유효전력 P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유효전력 P가 크고 작음으로써 변하는 값이 누구야? 주파수가 서로 같이 변합니다. 유효전력이 많이 나가면 주파수도 상승하고 유효전력이 적게 나가면 주파수도 감소가 합니다. 자,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려면, 얘를 조정하려면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정하나요? 여기에 AVR이라는 놈이 있지, AVR. 2차 측에 전압이 올라갔다. 그럼 AVR,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전압 조정기에서 전압이 너무 높게 올라갔네. 그러면 전압을 줄여야 되겠네. 이 유기전력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저항을 투입시켜갖고 IF를 작게 하면 자속이 적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바뀐다? 여기서 계좌를 조정하면, 계좌의 파이, 자속량을 조정을 하면 뭐가? 무효전력, 전압이 바뀌는 거고요. 전압이 바뀜으로써 같이 바뀌는 게 무효분이 바뀌는 거죠. 예, 무효분이 바뀝니다. 무효전력이 바뀐다 라고 큰 틀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짧을수록 옳은 것 답이 3번에 있네요. 수차의 속도 변동이 작아진다.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다. 조속기를 빨리 닫아버리면 폐쇄하는 시간, 닫는 시간이죠. 폐쇄하는 시간이 작으면 뭐가? 유효전력이 적게 나가는 거고 속도도 많이 변하는 게 아니죠. 예, 속도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속기를 열면 왜 속도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물량을 많이 내보내면 이 물이 낙하하면서 뭐를 돌리죠?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의 날개를 돌리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도 변동률이 작아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3번. 그 다음에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자, 33번은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압 3.3kV, 역률 0.85인
부하 3000kW, 300kW에 공급하는 선로가 있다. 이때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전원이 있고 여기에 임피던스 성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R 성분, X 성분 있겠죠. 그 다음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 이렇게 있을 때 얘가 330V인가요? 300V인가요? 3300V가 수전된답니다. 3300V가 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송전단 전압 얘를 구하랍니다. 소스 측의 전압을 구하랍니다. 리시브 측의 전압은 주어졌어요. 그죠? 삼선식인가요? 단상인가요? 단상이 주어졌네. 그죠? 단상으로 주어졌네요. 그럼 단상이 주어졌으면 뭐 제가 표기를 ES라고 하겠습니다. 상전압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전압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ES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ES는 방금 전에도 해드린 것 같아서 그냥 좀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ES는 수전단 전압 3300V에다가 여선로의 전압 강화만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R 값에다가 플러스 전압 강화는 단상에서의 전압 강화는 여러분들 계산식이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었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전류 I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전류 I 값 대신 ER 플러스 전력이 주어졌죠? 부하 전력이 얼마? 300kW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전류는 단상이라 했으니까 V, ER, 수전단 전압 코사인 세타 분의 P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 3300V에다가 플러스 3300V 수전단 전압 곱하기 역률이 몇 프로요? 0.85 분의 P가 100인데 얘는 볼트면 얘도 와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꾸려면 C의 몇 승? 3승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곱하기 R 값이 몇 옴? R이 4옴인 거죠? 4. R 곱하기 0.85 플러스 3 곱하기 3 리액턴스 X 값 3 곱하기 0.85는 사인 세타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85의 자승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을 좀 볼게요. 34번. 장거리 송전선로에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 정수를 취급하는가 그랬는데 밑에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단거리 송전선로는 선로 정수 뭐와 뭐를 고려한다? R과 L을 고려하는 임피던스 성분만 고려했네. 그죠? R과 L 성분. 중거리 송전선로는 R과 L 뿐만 아니라 C까지 고려했고요. 장거리 송전선로는 R, L, G, C, 사단자, 정수, 선로, 정수를 전부 다 고려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거리나 중거리는 집중정수회로 해석을 합니다.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을 하면서 단거리에는 집중식을 하고 중거리에서는 집중식이면서 얘를 풀이하는 방법이 파이형과 T형 풀이를 합니다. 장거리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는 RLGC가 분포되어 있는 분포정수회로 해석을 합니다. 답이 1번이 되네요. 그죠? 1번. 분포정수회로.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다고 보고요.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 증기의 엔탈피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증기 엔탈피.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엔탈피 또는 엔트로피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엔탈피, 엔트로피는 화학 쪽에서 또는 뭐 물리학 쪽에서 많이 공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크게는 책이 얼마나 두껍냐면 뭐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엔탈피 책을 봤어요. 이렇게 제가 다닌 건 아니고 어차피 엔탈피 책을 봤더니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두께가. 엔트로피만 또 이 정도 돼요. 여기서 증명을 해라. 얘가 뭔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도저히 답을 못 찾아서 친구 녀석한테 서울대 다니는 친구 녀석한테 물어봤더니 너같이 아둔한 친구한테는 해줄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만 이해해라. 증기 1kg이 보유하는 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만히 책을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보일러에 내가 열량을 100도로다 계속해서 열을 가했는데 여기서 증기가 만들어지고 얘가 과열 증기가 되고
얘가 일을 하게 되는 때까지 아주 뜨거운 전기 538도가 돼야지만 과열 전기가 돼서 진짜 보일러에서는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얘는 100도씨만 올리기 위해서 항상 뭐를 공급해줬어? 어떤 100도씨에 맞는 열량만 공급을 해줬겠죠. 예, 그 100도씨에 맞는 열량만 공급을 해줬더니 얘가 나중에는 이렇게 더 증액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발열이 돼서 이렇게 온도를 높여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급한 열량에 비해서 일을 외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도 보니까 전기 1kg이 보유하고 있는 열량이다, 열량.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건 3번인데 공부를 많이 해 보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36번을 좀 보겠습니다.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A와 D는 같답니다. 얼마로 같느냐? 0.8로 같답니다. 0.8. A와 D 값은 0.8로 같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J의 1.0이다. 송전단의 전압이 160kV, ES 값이 소스측의 전압이 160kV랍니다. 160kV. 일때 무부하시의 밑줄을 좀 주세요. 무부하시. 무부하. 자, 우리가 전력 방정식 우리가 ES, IS라는 걸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ES나 IS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선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의 전압, 수전단 전압, 내가 알고 있는 찬값입니다. 에다가 플러스 선로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값에다가 IR을 곱하고요. IS 값을 구하고 싶으면 C에다가 ER 플러스 D에다가 IR 값을 곱하시면 송전단에서 줘야 되는 전압,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송전단에서. ER이나 IR은 얘들은 참값입니다. 참값. 무슨 소리냐? 내가 100V를 받고 싶어요. 나는 부하전류를 50A 쓰고 싶어. 이건 참값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선로의 값들이, 선로 정수가 A, B, C, D가 어떻게 됐든 그건 니네 한전사정이고 얘네들을 고려해서 뭘 만들으라는 거야. 전압, 전류를 송전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전압, 전류를 받겠다라는 게 전력 방정식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식이에요. 그 기본식에다가 내가 A 정수가 뭔지, B 정수가 뭔지, C 정수가 뭔지, D 정수가 뭔지만 알면 4단자 방정식 A, B, C, D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부하에다 밑줄을 쳐놓으라 했는데 무부하가 되면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되나요? 0암페어가 되죠. 그럼 얘들은 다 없어지는 거네, 그죠? 이때 전력 방정식에서 ES를 구하시오 그랬나요? 네, ES를 구하라 했나? ER을 구하라 했나요? ES를 구하면 뭐예요? A 정수에다가 ER만 곱하면 되는 것이고, 뭘 구하랬어요?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수전단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A분의 ES가 되겠네요. A 값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저쪽에 0.8이라고 주어졌어요. ES 값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네, 160kV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나누면 좀 더 전압이 높아지겠죠? 네, 200kV를 전송해 줘야지만 선로의 조건, 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됐고, 전압비는 어떻고, 전류비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진짜 부하에서는 160kV를 받아 쓰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R 값이겠는데, 이 S 값.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이 R 값은 200kV가 나온다. 무부하시가 되니까, 아, 그렇네요. 무부하시가 되니까 부하를 안 쓰니까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선측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유도장애 밑줄 좀 치시고요. 유도장애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도장애 종류에는 첫 번째,
정전 유도가 있고요. 정전 유도 장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 유도 장애가 있습니다. 전자 유도 장애. 세 번째 고조파 유도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것은 고조파 유도 장애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전 유도는 뭐냐? 정전 유도는 송전선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R상, S상, T상 세 상 간에 대지로부터 충전되는 충전 용량의 값이 틀리더라. 그러면 저쪽 변전소에 Y결선에 있는 직접 찍어되어 있는 이 변전소에 갔더니 여기에 선로의 전압이 틀려져서 중성점에 전압이 나타난다. 대지는 0V다. 전위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생기겠지. 100V, 대지의 전위는 0V, 전위 차가 있으니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뭐예요?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이 옆에 있다면 통신선에 정전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정전유도입니다. 이거는 고장 상태가 아니죠. 네, 그때의 정전유도 장애를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아마 이런 공식 보셨을 거예요. CA+, CB+, CC+, 통신선에서도 영향이 있으니까 CS라고 할까요? CS분의 루트. CA의 CA-CB+, CB의 CB-CC+, CC의 CC-CA 값에다가 곱하기 대지전압을 곱해주면 정전유도 장애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정전유도 장애는 뭐냐? 전자유도 장애는 뭐냐? 이렇게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한 상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그 지락전류가 접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의 대지 전위를 통해서 이렇게 3I0라는 놈은 3I0라는 고장전류가 개통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3I0 큰 전류가 흐른다. 통신선 옆에 있다. 유도장애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때 유도장애를 전자유도장애 2라고 표시한다면 제2의 오메가 M L의 3I0로 나타납니다.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저런 것들이 생기면 정전유도장애든 전자유도장애가 생기더라도 전력선 측에서의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요. 1번 차폐선을 설치하면 된다. 그렇죠? 철탑에 차폐선, 가공지선을 설치하면 걔가 30에서 50%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유도장애가. 그 다음에 고장이 생긴 것을 빨리 차단하면 됩니다. 그죠? 네, 고장을 빨리 차단하면 불평형 전류, 이런 전류가 안 흐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점 전압을 가능한 높게 한다. 전압을 높게 하는 거하고 중성점의 전압을 높게 한답니다. 얘는 0V인데 여기를 가능한 높게 하면 고장 전류가 크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전위차가 크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원자로의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감속제가 우리 원자로에 나왔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라늄을 중성자가 충돌을 합니다. 중성자가 충돌을 하면 중성자가 몇 개가 튀어나오냐면 약 2.5개가 튀어나옵니다. 2.5개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때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고속중성자입니다. 2메가 전자볼트쯤 됩니다. 2메가 전자볼트쯤 되는 놈을 우리가 어떤 물체를 통해서 다시 속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를 제어해서 핵 분열이라는 걸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떨어뜨리느냐? 그 속도를 0.025 전자볼트인 얘를 다른 말로 열중성자를 만듭니다. 열중성자를 만들어서 얘 가지고 뭐 하느냐? 증기를 데펴서 얘가 먼저 분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핵 분열을 해서 증기를 데펴서 증기가 어디에? 터빈에 들어가고 터바인에 발전기 축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건데 이때 이 통과시키는 얘가 뭐냐? 속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얘를 감속제라고 합니다. 감속제. 이 감속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리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화베리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경수하고 중수를 사용합니다. 경수하고 중수를 사용하는 노가 있습니다. 경수는 우리가 PWR이라고 하고요.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라고 하고, 중수는 프레지드 헤비 워터 리액터라고 합니다. 헤비 워터. 무거운 물을 사용해서 감속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자로에서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감속 능력이 커야 됩니다. 속도를 빨리 떨어뜨려야지만 이 중성자를 가지고 우리가 핵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3번에 보면 사용 재료로 감속제의 재료로 경수를 사용한답니다. 맞고요. 4번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는 작용을 감속제가 합니다. 2번 원자 질량이 클 것이 아니라 원자 질량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에 39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매설지선.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송전선에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이 생겼습니다. 이상전압이 생겼어요.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빨리 방전시켜주지 않으면 철탑에 역섬락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역섬락 방지란 말이 있나요? 네, 4번에 보니까 있네. 4번. 3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40번을 보겠습니다. 40번. 송전선로의 송전전력, 부하역률, 송전거리, 전력손실, 성간전압이 동일할 때 삼상삼선식에 의한 소요전선량은 단상이선식의 몇 프로가 되겠는가? 자, 우리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풀이를 잠깐 보시면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네. 이거는 저희들도 시험장에 가서 풀으려면 최소한 5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한 문제를 몇 분 내에 풀어야 돼요? 1분 3초 안에 풀어야지만 1점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외우시는 게 빠르다. 우리 표를 요즘 다 해놨습니다. 기본 책에 보시면 우리가 단상이선식 때 전력을 먼저 이런 표가 있을 겁니다. 단상이선식 때에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은 2i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요. 단상 3선식에서의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2배에 있다 그래서 2i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요. 3상 3선식에서의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루트 3 2i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3상 4선식에서의 전력은 3 2i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요. 책에 보시면 한 선당의 전력값도 구해라고 해놓고 여기 옆에 그 옆으로 보시면 전력 손실비 또는 전선 중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예를 들어서 단상이선식을 기준으로 할 때 얘가 1이라고 하면 손실이 100% 생긴다고 하면 얘에 비해서 3상 3선식은 몇 프로 정도 생기고 3상 4선식으로 하면 전력 손실이 전선 중량비가 얼마나 더 줄어드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상 2선을 기준으로 할 때 단상 3선식은 그 손실비가 8분의 3으로 작아지고요. 단상 2선에 비해서는 단상 2선에 비해서 3상 3선은 4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얘를 소수점으로 표기하면 얘는 뭐 100이다 그러면 얘는 37.5%가 될 거고요. 퍼센트로 표기하면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될까요? 75% 나오네요. 75%가 되고 얘는 33.3%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 여기 시험장에 가서 우리 풀이처럼 대입을 하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 문제 그냥 날아갑니다. 답이 3번이 되네. 75%. 단상 2선에 비해서 3상 3선은 7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7년도 3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